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한국지리 개념을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추상적으로 그 기출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한국지리는 개념이랑 기출이 좀 괴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념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아예 모든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개념을 복습해야 되냐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마인드맵이라고 적혀 있죠. 마인드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중간에 하나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 가지고 생각나는 것을 적는 거예요. 마인드가 이제 생각이니까 생각나는 것을 적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한국지리도 그렇지만 뭐 어떤 거를 공부하든 사실 이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고기는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도 그 뭐 빈 A4용지나 아니면 요즘 다들 굿노트 많이 쓰시잖아요. 굿노트에다가 이제 그냥 흰 종이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자기가 개념 복습하고 싶은 주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적혀 있죠. 이 카르스트 지형이 최근에 잘 공부가 어렵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카르스트 지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적어놓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자,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카르스트 지형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날 수 있는 것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게 최대한 자기가 생각나는 거 다 적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저는 카르스트 지형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은 저 조선노충군이 생각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이 지형의 특색은 뭐가 있었냐? 저는 이게 또 생각나는데 이게 돌리네죠, 돌리네. 그리고 이제 뭐 석회동굴, 그리고 이제 카르스트 지형은 또 이제 뭐 석회암, 석회석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석회암과 좀 관련돼서 또 시멘트 공업 있죠, 시멘트 공업. 그래서 시멘트까지 적어놓고 그리고 이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 뭐 일단 제천 단양 그리고 영월 삼척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실 건데 괜찮습니다. 이 개념 복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나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조선노충군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조선노충군에서 생각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지를 내려가지고 적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은 조선노충군에서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은 자, 조선노충군이면은 이제 해성층.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네 적혀 있잖아요. 이 돌리네에서 또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면은 가지를 내려서 이 돌리네가 두 개 있으면은 이게 합쳐지면은 우발라. 자, 석회동굴. 이 석회동굴 관련돼서도 가지를 내려서 생각해 보면은 종유석, 석순, 뭐 석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생겼냐? 기반함의 용식 작용으로 형성되었죠. 아, 저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다시 생각난 건데 이게 기반함이 투수성이 높아서 그 바트로 이용되죠. 바트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자, 그리고 뭐 이제 석회암 관련된 거 있었고 자, 시멘트. 자, 그래가지고 이 시멘트는 뭐냐? 이 비금속 공업이죠. 비금속 제조업. 제조업 파트에서 이제 비금속 공업은 비금속 제조업으로 출제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사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 그 단양이 출제되었었죠. 비금속 광물 제품이라고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천 단양 영월 삼척 이쪽은 그래가지고 이거랑 연관이 있죠. 이 비금속 제조업 비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나는 것을 찾아보면은
그치. 웬만하면 바트로 이용된다. 기반 투숙 높아서. 자, 여기까지면은 이제 카르트 지형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다 뽑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뭘 해야 되냐? 개념서를 열어보는 거, 개념서를. 저는 이제 개념서를, 다른 개념서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수능 완성으로 하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은 여기 카르트 지형 있죠? 여기 이 카르트 지형 내용이랑 이 개념서에 적혀 있는 카르트 지형 내용이랑 제가 이렇게 쓴 카르트 지형의 이 마인드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제가 놓친 것들이 뭐가 있었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돌리네 기억을 잘 해냈고, 제가 석회동굴 잘 기억을 해냈고, 그쵸, 종류석, 석순, 석주, 그리고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석회암 풍화토.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제 마인드맵에 없었던 개념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개념이 빈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녀석을 까먹고 있었구나, 석회암 풍화토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검은색 펜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을 적었는데, 이건 좀 주황색 펜으로, 뭐 꼭 주황색은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어쨌든 검은색만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색깔, 검은색만 아니면 되는 이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석회암 풍화토. 석회암 풍화토는 이제 석회암이랑 그냥 다르죠. 왜냐면 석회암 풍화토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이제 3단원 거의 토양 파트에 그 붉은색의 간대 토양 이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붉은색 간대 토양. 테라로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까먹고 있었던 부분은 이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조금 다시 체크를 해줘서 이 마인드맵을 더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개념사랑 비교를 하면서. 자, 그리고 시멘트 공업은 제가 잘 이제 생각을 해냈었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한 예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개념 복습을 하실 때 중간에다가 대주제를 적어 놓는 거예요. 카르스 지형을 내가 오늘 개념 복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중간 동그라미 그려놓고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써놓고,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이제 검은 색깔 일반 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것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개념서랑 본인이 작성한 마인드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면은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빈틈이 있으실 거거든요. 빈틈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고 계셔도 본인이 직접 적어보는 거랑은 달라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적어보는 거랑은. 그래서 본인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 생각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서 마인드맵을 점점 더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카르스트 지형 마인드맵이, 저만의 마인드맵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카르스트 지형 마인드맵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 마인드맵을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그려봐도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 이 한 번만 딱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고, 내가 빈틈이 있었네, 나는 석회암 풍화토가 기억이 안 났으니까 이건 다른 색깔 펜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카르스트 지형이 아니라 화산 지형에도, 하천 지형에도, 해안 지형에도, 산지 지형에도, 아니면 뭐 다른 단원 1단원이든 3단원이든 모든 단원이든 다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는 분들이나 한국지리가 내가 6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상이었다 하는 분들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잘하시기도 하고 개념이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굳이 이런 방법 쓰실 필요는 없고, 이런 방법은 이제 한국지리 공부를 최근에 처음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직 스스로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 공부법 잘 사용하시면서, 이건 진짜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은 개념을 정말 마스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은 이 7단원의 백지도 있죠. 그 백지도 문제가 사실
출제 비율도 굉장히 높고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난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지리의 토대가 되는 그런 녀석들이잖아요. 백지도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념 복습을 마인드맵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마인드맵에 뭐 영월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가지가 하나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적어야 되냐? 영월이 아니라 강원도라고 적으셔야 돼요. 강원도. 그냥 강원 이제 적어놓고 그럼 강원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지역들 일단 먼저 적어놓는 겁니다. 아까랑 방법이 똑같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강원 하면은 원주 생각나고 춘천, 강릉, 삼척, 태백, 뭐 양구, 인제, 철원, 화천, 홍천, 횡성. 이거는 이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글씨를 잘 쓰시고 더 작게 쓰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게 쓰고 있는 거라서. 지역이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평창, 영월, 양양, 고성, 속초, 동해. 자, 일단은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원주 이렇게 있죠, 원주. 그리고 원주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죠? 그래서 원주에 대해 생각나는 거 일단 1등이죠, 인구. 인구 1등에 의료기기 산업 발달했고, 그리고 혁신도시랑 기업도시가 같이 있네.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원주에 대한 거 생각나는 거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겠죠.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저보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본인이 쓸 수 있는 거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춘천, 아 얘는 인구가 2등이었지. 이제 수도권 전체로 연결되어 있지. 도청소재지였지. 유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였지. 그리고 댐 있었지. 강릉, 강릉은 뭐 정동진, 경포호, 커피. 그리고 인구 3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나시는 걸 적는 거예요. 삼척. 삼척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카르스트 지역. 자, 태백. 시 지역 중 인구 꼴등. 왜냐? 석탄 산업 합리화 저축 때문이죠. 자, 양구 인제는 같이 볼게요. 일단은 그 군사분계선과 접해 있고 여긴 대함산 용립이 있었죠. 람사르에 등록된. 그리고 양구는 좀 따로 떼서 보면은 배꼽 축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앙 경선이 지나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것을. 철원 할 말 많죠. 용암대지. 강원도에서 논 비율이 더 높은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화천. 화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산천어 축제라고 있죠. 그리고 이건 조금 여러분들 의외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그 파란색으로 한번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산천어 축제.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색깔인 조금 남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뭘 표시를 하냐? 자, 화천이 자주 출제된 지역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6월 모의고사 우리 이제 한 달 전에 치러진 6월 모의고사에서 12번에 화천이 출제되었고 그 문제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죠. 6월 모의고사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번호를 적어 놓는 겁니다. 샵 쓰시고 연도 쓰시고 월 쓰시고 문항 번호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의외일 수 있는데 마인드맵에 화천하면은 생각나는 이 문항 번호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 번호도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화천하면은 돌아가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고 같이 보고 이런 작용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 자, 홍천. 자, 홍천은 그 기후단에서 많이 나오죠. 기후단원. 그래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았다. 자, 그럼 횡성. 횡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우.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 횡성에 의외로 그 고속철도 지납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자, 평창. 아이, 평창은 동계올림픽 그리고 뭐 대관령, 기후에 자주 나오는 대관령, 그리고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융기돼서 생긴 고위평탄면. 그럼 고위평탄면이 생각났잖아요. 그럼 고위평탄면 친구 데려와야죠. 침식분지. 춘천이었죠. 침식분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침식분지. 공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침식분지. 자, 영월 한반도 지형, 카르스트 지형. 양양. 아, 이거 양양은 또 국제공항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국제공항. 그다음에 고성, 속초 잘 안 나오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없고 동해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라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강원도로 예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게 수도권이나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 영남권 지역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볼륨이 굉장히 크기는 하거든요. 거기 지역들이 강원도가 사실 지역이 중요한 지역들이 제일 적은 지역이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백지도까지 완벽하게 좀 복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은 백지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지도와 함께 봤잖아요. 근데 백지도를 저는 지금 강원이라고 적어놓고 그냥 한글로 적어놓고 어떤 지역이 있었는지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도 한번 어렵지만 이렇게 개념 복습을 해주신다면은 이 백지도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내가 이제 그 경북을 공부하려 했는데 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포항밖에 기억이 안 나, 경주랑. 이러셔도 괜찮아요. 이러시면 이제 그 개념서 보시면서 추가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주황색 펜으로 예시를 들어줬는데, 아, 경북에 구미가 있었지. 아, 경북에 안동도 있었지. 아, 경북에 경산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마인드맵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거치시면 됩니다. 모든 단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주제, 카르스 지형 이런 느낌으로 주제 하나 적어놓고 생각나는 거 쓰시고, 이 백지도의 경우에만 특이하게 강원, 경북, 경남 이런 식으로 적어 들으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개념 복습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수능날까지 절대 까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